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산업 AI 연구실 석사과정 박성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Multi-Agent Design Optimizing Agent with Better Prompts and Topologies라는 논문이며 2026년 ICLR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개별 에이전트의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에이전트의 수와 역할, 연결 구조를 의미하는 토폴로지까지 함께 최적화하는 메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일 에이전트는 하나의 추론 경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초기 판단이 잘못되면 오류가 이후 답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풀이를 생성하고 베리파이어나 리플렉터가 오류를 검토하며 디베이트나 외부 툴을 통해 근거와 실행 결과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를 단순히 늘린다고 성능이 계속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실한 프롬프트의 오류가 에이전트 간 연결에 따라서 누적될 수도 있고, 에이전트의 수와 반복 횟수가 증가하면 토큰, 레이턴시, 코스트도 함께 증가합니다. 또한 리플렉트나 디베이트와 같은 구조가 모든 태스크에서 효과적인 것도 아닙니다. 아래 그래프는 메스라는 수학 데이터셋과 제미나 1.5%에서 토큰 사용량에 따른 어큐어시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셀프 컨시스턴시를 나타내는 SC, 리플렉트, 디베이트는 계산량을 늘리면 초기에 성능이 향상되지만 이후 비교적 빠르게 포화됩니다. 반면 프롬프팅은 미프로 옵티마이저로 인스트럭션과 데몬스트레이션을 최적화한 방식으로 적은 토큰에서도 더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특히 프롬프트를 먼저 최적화한 뒤 셀프 컨시스턴시를 적용한 프롬프트 SC가 가장 안정적으로 높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즉, 어떤 낮은 품질의 에이전트를 단순히 확장하는 것보다 먼저 프롬프트를 최적화하고 이후 태스크에 적합한 협업 구조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찰이 메스 프레임워크와 프롬프트와 토폴로지를 단계적으로 최적화하는 핵심 동기가 됩니다. 페이지에서는 에이전트를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논문이 제시하는 문제와 기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프롬프트 센시티비티입니다. 동일한 LLM이라도 에이전트의 역할과 지시문 혹은 데몬스트레이션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며 부실한 출력이 다음 에이전트로 전달되면 오류가 전체 워크플로우에 누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폴로지 컴플렉시티입니다. 에이전트의 종류와 수, 연결 방식, 디베이트나 리플렉션의 반복 횟수까지 고려하면 어떤 탐색 공간이 급격히 커집니다. 또한 프롬프트나 토폴로지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아 같은 구조도 에이전트 프롬프트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은 프롬프트와 토폴로지가 메스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두 설계 공간을 로컬 투 글로벌 방식으로 최적화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또한 리즈닝, 멀티오큐의 코딩과 이었던 여러 LLM 백본에서 효과를 검증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메스 프레임워크는 인스트럭션과 데몬스트레이션 혹은 이그샘플러로 구성되는 프롬프트 스페이스와 어그리게이트, 아니면 리플렉트, 디베이트 등의 어떤 멀티 에이전트 디자인 스페이스를 단계적으로 탐색하며 최적화된 토폴로지와 에이전트별 프롬프트를 함께 반환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프롬프트 옵티미제이션과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옵티미제이션은 각 에이전트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역할이나 지시문, 출력 형식 등을 조정해서 에이전트가 어떤 맡은 기능을 정확히 수행하도록 하며 목표는 배럴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은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협력할지를 설계합니다. 사용할 에이전트의 종류와 수, 병렬 혹은 순차 연결 방식, 그리고 에이전트들의 조합을 결정하며 목표는 태스크에 적합한 배럴 워크플로우 컨피그레이션을 찾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같은 LLM 백본을 사용하더라도 프롬프트는 각 에이전트의 행동을 결정하고 토폴로지는 에이전트 간 상호작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좋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위해서는 두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메스는 프롬프트를 먼저 최적화하고 토폴로지를 탐색한 뒤 최종 어떤 워크플로우에 맞게 프롬프트를 다시 공동 최적화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메스가 토폴로지를 탐색하는 기본 단위인 빌딩 블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스는 가능한 모든 에이전트 그래프를 자유롭게 탐색하진 않습니다. 어, 에이전트의 종류와 수나 연결선, 반복 횟수를 모두 조합하면 탐색 공간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기존 멀티 에이전트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협업 구조로 빌딩 블락으로 정의하고 각 블락의 규모와 조합을 탐색합니다. 어, 블락을 각각 설명해드리면 어그리게이트는 여러 프레딕터가 병렬로 답을 생성하고 어그리게이터가 이를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셀프 리플렉트는 프레딕트의 답을 리플렉터가 검토하고 수정 과정을 반복합니다. 서머라이즈는 긴 입력에서 핵심 정보를 압축한 뒤 프리딕터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디베이트는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답과 근거를 비교하면서 의견을 갱신하고 마지막에 결과를 통합하는 구조입니다. 툴 유즈는 프레딕터가 리트리버나 코드 익스큐터 같은 외부 도구를 사용해 정보, 정보나 실행 결과를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의 초록색 기호는 해당 에이전트의 인스트럭션과 데몬스트레이션이 최적화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메스는 먼저 각 빌딩 블락을 최소 규모로 구성해서 프롬프트를 최적화하고 이후 블락의 사용 여부나 에이전트의 수, 반복 횟수 및 조합을 탐색합니다. 즉, 빌딩 블락은 하나의 에이전트 역할이 아니라 어떤 특정 협업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최소 구조인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각 빌딩 블락 내부 에이전트의 프롬프트를 최적화하는 비프로 옵티마이저입니다. 이 옵티마이저는 Optimizing Instruction and Demonstration for Multi-Stage Language Model Programs라는 2024년 EMNLP에 발표된 논문에서 제안됐습니다. 미프로는 어떤 각 모듈의 인스트럭션과 퓨샷 데몬스트레이션을 함께 최적화하며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부트스트랩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현재 고정된 워크플로우에 입력하고 최종 결과를 태스크 매트릭으로 평가합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실행에서 각 모듈의 인풋과 아웃풋을 추출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후보로 저장합니다. 그림의 n 곱하기 k는 모듈마다 k개의 example로 구성된 데모셋을 n개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인스트럭션 캔디데이트 생성입니다. 별도의 프로포저 LLM이 데이터 서머리, 워크플로우 서머리, 그리고 성공적인 데모와 팁을 참고해서 각 에이전트 역할에 적합한 여러 인스트럭션 후보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는 조합 탐색입니다. 각 모듈의 인스트럭션 후보와 데모셋 후보를 조합하고 실제 워크플로우를 실행해 최종 태스크 매트릭으로 평가합니다. 모든 조합을 평가하면 비용이 크기 때문에 베이지안 서치를 사용해서 유망한 후보를 우선 탐색하고 가장 높은 성능의 프롬프트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미프로가 반환하는 것은 문제의 최종 답이 아니라 각 모듈의 최적화된 인스트럭션과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지금부터는 메스 프레임워크의 전체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스는 프롬프트와 토폴로지를 한 번에 모두 탐색하지 않고 로컬 투 글로벌 방식의 세 단계로 먼저 나누어 최적화합니다. 먼저 1PO에서는 어그리게이트, 리플렉트, 디베이트와 같은 개별 빌딩 블락을 고정하고 각 블락 내부 에이전트 인스트럭션과 데몬스트레이션을 최적화합니다. 즉, 전체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기 전에 각 에이전트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만드는 단계입니다. 다음 2TO에서는 1PO에서 얻은 최적 프롬프트를 유지한 상태로 영향력이 높은 빌딩 블락을 중심으로 에이전트 종류와 수, 반복 횟수, 조합을 탐색합니다. 여러 워크플로우 후보를 밸리데이션 셋에서 평가한 뒤 가장 좋은 토폴로지를 선택합니다. 마지막 3PO에서는 선택된 토폴로지를 고정하고 전체 워크플로우 안에서 에이전트들이 잘 협력하도록 인스트럭션과 데몬스트레이션을 다시 공동 최적화합니다. 정리하면 메스는 개별 에이전트를 먼저 최적화하고 적절한 워크플로우를 찾은 뒤 전체 협업 구조에 맞게 프롬프트를 다시 조정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각 단계를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는 메스의 전체 구조를 살펴봤고,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원PO, 블락 레벨 프롬프트 옵티미제이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스의 입력으로는 빌딩 블락의 집합, 워크플로우 구성 규칙, 그리고 프롬프트 옵티마이저, 이밸류에이터, 그리고 최적화 평가에 사용할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원PO에서는 각 빌딩 블락에 포함되는 에이전트들의 프롬프트 품질을 먼저 확보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이니셜 에이전트 웜업입니다. 기본 프레딕터에 프롬프트 옵티마이저를 적용해 인스트럭션과 데몬스트레이션이 최적화된 프레딕터를 만듭니다. 이때 LLM의 웨이트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딕터가 사용하는 프롬프트를 최적화합니다. 프레딕터를 먼저 최적화하는 이유는 혼자서도 문제를 풀고 최종 답을 생성할 수 있어 기준 성능을 직접 측정할 수 있고 대부분의 빌딩 블락에 공통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블락을 동일하게 최적화된 어떤 프레딕터에서 시작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로컬 블락 옵티미제이션에서는 최적화된 프레딕터에 각 빌딩 블락을 최소 구성으로 연결하고 협업 역할에 맞게 프롬프트를 다시 최적화합니다. 예를 들어 리플렉트에서는 답변 생성과 오류 검토가 잘 이어지도록 하고 디베이트에서는 서로 다른 풀이를 비교하고 검증하도록 프레딕터와 디베이터의 프롬프트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각 블락이 최적화가 끝나면 이벨루에이터 엡실론을 이용해서 밸리데이션 성능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최적화된 단일 프레딕터의 성능으로 나눠 블락 인플루언스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분자는 해당 빌딩 블락의 성능이고 분모는 비교 기준이 되는 기본 프레딕터의 성능입니다. 최종적으로 원피어에서는 각 빌딩 블락에 최적화된 인스트럭션과 데몬스트레이션, 그리고 밸리데이션 성능, 인플루언스를 저장해 두 번째 단계인 2TO로 전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인플루언스가 무엇이고 토폴로지 서치 스페이스를 줄이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는 각 빌딩 블락의 프롬프트를 최적화하고 기본 프레딕터 대비 상대적 밸리데이션 성능인 인플루언스를 계산했습니다. 이번 2티어에서는 이 값을 이용해 유망한 빌딩 블락 중심으로 토폴로지 서치 스페이스를 줄입니다. 인플루언스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빌딩 블락이 항상 성능을 높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디베이트나 리플렉트 구조라도 태스크에 따라 효과가 다르며 성능이 낮은 블락까지 동일하게 탐색하면 조합수와 평가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합니다. 인플루언스는 최적화된 빌딩 블락의 성능을 최적화된 기본 프레딕터의 성능과 비교한 값입니다. 따라서 값이 1보다 크면 해당 블락이 기본 프레딕터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의미이고 값이 클수록 현재 태스크에서 더 유망한 서치 디멘전으로 판단합니다. 매스는 이 인플루언스를 소프트 매스에 입력해 각 빌딩 블락의 선택 확률로 변환합니다. 여기서 t는 분포의 집중도를 조절하는 템퍼레이처이며 논문에서는 0.05로 설정했습니다. 작은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플루언스가 더 높은 블락에는 선택 확률이 더 집중됩니다. 그리고 이후 각 블락에 대해 0과 1 사이의 난수를 생성하고 난수가 선택 확률보다 작으면 해당 블락을 프론트 서치 스페이스에 유지합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스가 높은 블락은 더 자주 남고 낮은 블락은 더 낮은 확률로 선택됩니다. 다만 낮은 인플루언스의 블럭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성능이 낮더라도 다른 블락과 결합했을 때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낮은 확률로 남아 탐색 가능성을 유지합니다. 정리하면 TTO의 첫 과정은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유망한 영역의 탐색에 집중하면서도 새로운 조합의 어떤 가능성을 남기는 확률적 셀렉션과 프루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축소된 공간에서 실제 에이전트 컨피그레이션과 워크플로우 후보를 생성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는 이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유망한 어떤 빌딩 블락 중심으로 탐색 공간을 축소했으면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 푸른 스페이스에서 실제 워크플로우 후보를 생성하고 가장 좋은 토폴로지를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 스페이스에서 에이전트 컨피그레이션을 샘플링합니다. 컨피그레이션은 사용할 빌딩 블락뿐만 아니라
병렬 프레딕터의 수, 디베이트나 리플렉션의 반복 횟수와 같은 구체적인 규모도 포함됩니다. 이때 NA는 하나의 워크플로우에 포함되는 전체 에이전트의 수이고 B는 최대 에이전트 버짓입니다. 논문에서는 B를 10으로 설정하여 에이전트의 수가 10을 넘는 후보는 제외합니다. 조건을 만족한 어떤 컨피그레이션에서는 1PO 단계에서 얻은 최적화된 인스트럭션과 데몬스트레이션을 재사용합니다. 즉, 2TO에서는 프롬프트를 다시 최적화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에이전트들을 어떤 종류와 규모로 조합할지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블락들은 Summarize, Reflect, Debate, Aggregate의 규칙 기반 순서로 연결되는데 순서까지 모두 탐색하면 조합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고정했고 그 논문에서 말하기를 순서보다 에이전트의 구성에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어떤 이 순서는 입력을 요약하고 답을 검토한 뒤 의견을 비교하고 마지막에 결과를 통합하는 일반적인 에이전트 실행 흐름과도 부합합니다. 이렇게 만든 각 캔디데이트 워크플로우는 밸리데이션 셋에서 실제로 실행하고 태스크 매트릭으로 평가합니다.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투플로즈 후보를 10개 생성하고 출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각 후보를 3회씩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밸리데이션 성능을 비교해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한 워크플로우 WC 스타를 선택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3PO 워크플로우 레벨 프롬프트 옵티미제이션입니다. 2TO에서 선택된 베스트 워크플로우를 입력으로 사용하며 에이전트의 종류와 수, 연결 구조는 그대로 고정합니다. 대신 1PO에서 얻은 블락별 옵티마이즈 프롬프트를 초기값으로 사용해서 전체 워크플로우의 프롬프트를 다시 최적화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1PO에서는 이 프롬프트 옵티미제이션의 각 빌딩 블락을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어떤 좋은 프롬프트라도 여러 블락이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연결되면 역할이 중복되거나 앞 에이전트의 출력의 어떤 형식이 다음 에이전트가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PO에서는 모든 에이전트의 인스트럭션과 데몬스트레이션을 함께 조정하고 개별 에이전트의 성능이 아니라 전체 워크플로우의 최종 태스크 매트릭을 기준으로 프롬프트 조합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에이전트 간 정보 전달과 출력 형식, 협력 방식이 선택된 토폴로지에 맞도록 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메스는 2T에서 찾은 베스트 토폴로지와 그 구조에 맞게 공동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결합해 최종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W 스타를 반환합니다. 즉, 1PO에서 개별 에이전트를 준비하고 2TO에서 협업 구조를 결정한 뒤에 3PO에서는 전체 워크플로우의 협력을 최종적으로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앞에서 설명한 메스의 세 단계가 실제 어, 메스라는 수학 데이터 태스크에서 어떻게 성능을 높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본 프레딕트의 성능은 62%에서 시작해서 1PO, 2TO, 3PO를 거치며 최종 85%까지 향상됩니다. 먼저 1PO에서는 각 빌딩 블락을 최소 규모로 구성하고 에이전트별 인스트럭션과 데몬스트레이션을 최적화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 프레딕터와 디베이터로 구성된 디베이트 블럭이 가장 높은 로컬 성능을 보여 62%에서 79%로 향상됐습니다. 다음 2TO에서는 인플루언스를 기반으로 에이전트 수와 빌딩 블락의 어떤 조합을 탐색했는데 성능은 79%에서 83%로 향상됐습니다. 마지막 3PO에서는 선택된 토폴로지를 고정하고 전체 워크플로우에 맞게 다시 프롬프트를 최적화합니다. 이 최적화로 인해서 성능은 83%에서 85%까지 추가로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사용한 태스크와 모델입니다. 실험은 총 8개 벤치마크로 구성되며 리즈닝에는 메스와 드롭, 멀티옵, 멀티옵과 롱 콘텍스트 데이터셋은 하팟 QA, 무시케, 투위키, MQA, 코딩에는 MVPP, 휴먼 이벨, 라이브 코드 벤치를 사용했습니다. 주요 실험 모델은 제미나 1.5 프로와 플래시이며 클로드 3.5 소넷과 미스트랄 네모 12 빌리언을 통해서 다른 LLM에서도 일반화되는지 추가로 검증했습니다.
평가 지표는 태스크에 따라 매스와 라이브 코드 벤치는 어큐러시, 드랍과 멀티업 QA는 F1 스코어, MVPP와 휴먼 리뷰는 첫 번째 생성 코드의 테스트 케이스 통과율인 패스앳 1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 실험은 서로 다른 태스크 유형과 예를 백본에서 매스가 일관된 어떤 성능 향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매스와 비교한 베이스라인입니다. 비교 방법은 프로프팅, 그리고 고정형 멀티 에이전트 오토메이틱 디자인의 어떤 세 범주로 구성됩니다. 프롬프팅 베이스라인에서 COT는 단일 에이전트가 단계적으로 추론하고 셀프 콘스턴시 at 9는 9개의 추론 결과를 생성한 뒤 보팅으로 최종 답을 선택합니다. 어, 고정형 멀티 에이전트 베이스라인에는 셀프 리파인과 멀티 에이전트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셀프 리파인은 프레딕터가 리플렉터가 최대 5라운드 동안 답변을 반복 수정하고 멀티 에이전트 디베이트는 3명의 에이전트가 3라운드 동안 토론한 뒤 최종 결과를 통합합니다. 두 방식 모두 협업 구조가 사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ADAS와 A플로우는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자동 멀티 에이전트 설계 방법입니다. ADAS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LLM이 새로운 에이전트 구조를 생성하고 A플로우는 미리 정의된 워크플로우로 연산을 조합하며 구조를 탐색합니다. 이 둘과 달리 메스는 프롬프트를 먼저 최적화하고 토폴로지를 탐색한 뒤 최종 워크플로우에 맞게 프롬프트를 다시 공동 최적화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성능입니다. 상단 결과표는 제미나이 1.5 프로와 플래시에서 메스의 기존 베이스라인들과 비교한 결과이며 각 값은 반복 실험의 평균 성능과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제미나이 1.5 프로에서는 메스는 평균 78.79%, 제미나 1.5 플래시에서는 평균 74.30%로 두 백본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전체 평균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일 에이전트 추론이나 고정된 셀프 리파인 디베이트 구조뿐만 아니라 기존 자동 설계 방법보다도 전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선 각 매스의 각 최적화 단계가 성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확인한 에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왼쪽 아래를 보면 기본 COT는 63.5%이고 단일 프레딕터의 프롬프트만 최적화한 APO는 68%로 향상됩니다. 이후 각 빌딩 블락 내부 에이전트 프롬프트를 시작하는 1PO에서 74.2%로 가장 큰 개선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2TO에서 77.3%, 그리고 3PO에서 최종 78.8%까지 상승합니다. 그 다음은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W5PO는 프롬프트 옵티미제이션 없이 토폴로지를 선택한 조건이고 W5 프로는 이 2TO 단계에서 인플루언스 기반 프로닝 없이 전체 공간을 탐색한 조건입니다. 두 조건보다 프롬프트 옵티미제이션 후 유망한 블락 중심으로 토폴로지를 탐색한 PO에서 TO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 프롬프트 최적화와 프루닝이 모두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드랍 데이터셋에서 총 3가지 자동 멀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들을 비교한 결과인데 이 멀티 에이전트 디자인 프레임워크에서 옵티미제이션 트래젝토리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메스는 1PO, 2TO, 3PO를 거치며 최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반면 ADAS나 에이플로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에서 향상이 제한되거나 정체됩니다. 정리하면 개별 에이전트의 프롬프트를 먼저 개선하고 탐색 공간을 줄인 뒤 토폴로지와 전체 워크플로우 프롬프트를 순차적으로 최적화하는 방식이 메스의 안정적인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과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메스가 태스크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적 토폴로지를 선택한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단에서 P는 프레딕터, A는 어그리게이터, D는 디베이터, R은 리플렉터, E는 익스큐터를 의미합니다. 먼저 메스와 드랍은 같은 리즈닝 태스크의 같은 유형의 리즈닝 태스크이기 때문에 여러 프레딕터가 서로 다른 풀이를 병렬로 생성하고 이를 어그리게이트하는 구조가 선택됐습니다. 메스는 9개, 드랍은 5개의 프레딕터를 사용해서 다양한 추론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하파 QA, 무식회, 투위키, MQA 같은 멀티업 QA에서는 디베이트 구조가 공통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이 이후로는 여러 문서의 근거와 중간 추론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코딩 태스크에서는 익스큐터와 리플렉터가 함께 사용됐습니다. 생성된 코드를 실제로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바탕으로 오류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구조가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메스 모델 일반화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보여주는데 먼저 왼쪽 결과를 보면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클로드 3.5 소넷과 미스트랄 네모 12 빌리언에서도 메스가 가장 높은 평균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클로드에서는 72.43, 미스트랄에서는 55.9로 상용 모델과 오픈소스 모델 모두에서 효과가 유지됐습니다. 이는 LLM 백본이 바뀌더라도 해당 모델에 맞게 프롬프트 토폴로지를 다시 최적화하면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어, 이 메스 데이터셋에서 토큰 사용량과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메스 프레임워크에서 기존 어떤 멀티 에이전트 및 자동 설계 방법과 비슷한 토큰 비용에서도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여러 비용 수준에서 효율적인 워크플로우 후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논문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설계할 때 프롬프트와 토폴로지를 따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1PO, 2PO, 3PO의 세 단계를 통해 순차적으로 함께 최적화하는 메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실험 결과가 각 단계의 성능 향상에 기여했으며 태스크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협업 구조가 효과적으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메스는 사전에 정의된 빌딩 블록과 토폴로지 서치 스페이스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풀리 커넥티드 디베이트 구조에서는 에이전트 간 메시지가 중복되어 통신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빌딩 블록의 연결 순서를 고정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그래프 구조를 탐색하지 못합니다. 향후에는 새로운 빌딩 블록과 더 다양한 토폴로지를 서치 스페이스에 추가하고 스페어스 커뮤니케이션과 프로닝을 통해 불필요한 에이전트 상호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더 정교한 서치 반복과 에러로그 기반 피드백을 활용한 적은 평가 횟수로도 좋은 워크플로우를 찾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